자, 여러분, 오늘은요, 3월 11일 역사적인 변동장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IEA 사상 최대 규모 전략 비축유 방출 제한, 바로 11일 오늘 결정이 납니다. 자, 심지어 오늘은 역대급 이슈가 함께 플러스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 시간 9시 30분에 열리는 바로 CPI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로 엄청난 변동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장에 따라서 세력은 이미 오늘 밤 여러분들의 물량을 어디에서 청산시킬지 마지막 설계를 끝내놨을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 같은 자리는 윗구간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튀는 이러한 꼬리에 따라서 추격을 하면은 청산당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이러한 지지 구간들이 매수 구간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횡보장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이 횡보장 길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단타로 튀어오르는 자리 목표가 제대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이 시나리오 모르신다면 내일 아침에는 그냥 계좌가 삭제돼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 어떤 자리에서 속으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제가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저희는 우선 완벽하게 지금은 FEG가 사라졌지만 이전 FEG의 지지 구간에서부터 윗 구간에 있는 완벽한 저항 라인까지 수익을 보고 제가 여기에 대한 타점을 모두 다 유튜브 그리고 제 스터디룸을 통해서도 실시간 진입 신호까지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제 결과값을 들고 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54.47%에 대한 수익만 말씀드릴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서 왜 내가 손절가를 잡고 목표가를 낮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이것은 제 오늘 관점과도 굉장히 유사한데요. 저는 오늘도 단 한 번 이 횡보장이 길어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위로 솟구치는 이 오버슈팅 자리가 나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대해서는 낮게 잡으면 71이지만 저는 73 정도까지를 예상하고 있고요. 오늘 이 라인을 제 조건부 없이 도달하지 못한다면 강한 패닉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저의 지금까지의 관점이 무엇이었냐? 저는 어제 이 구간에서 71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서고 부분익절 자리, 주봉 차트를 넘어선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전 고점을 딸 수 있는 75K까지를 잡아먹는 이런 단기적인 상승 무빙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 상승 무빙은 추세 전환이 아닌 단기적으로 우리가 찔러줄 수 있는 기술적 차트에 의한 반등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쟁 이슈가 계속해서 노이즈를 만듦에 따라서 나스닥과 함께 여러 가지 오보로 인해 다시 한번 하락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저항 구간, 이 저항 구간은요,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일목구름의 상단이기도 하며 그 다음 202평선이 주도하고 있는 이 부분의 저항입니다. 자, 저는 이 저항 부분을 완벽하게 지지로 받아내면서 횡보장이 끝나는 순간 단기적인 관점을 보면서 이 상승 슈팅에 대해서 한번 잡아볼 건데요. 그 고점으로는 첫 번째 청산 자리로 보고 있는 72K입니다. 하지만 72K는 우리가 기술적 차트로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72K에서 73까지 보면서 한번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가 터지는 이 비축 결과에 따라 그리고 CPI 결과에 따라서 타점 스위칭하면서 계속해서 이 수익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매매일지는 제가 모두 다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매일지가 궁금하신 분들, 참고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보이시는 지금 고정 댓글 있으시죠? 거기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노이즈가 우리에게 어느 만큼의 타격을 줄 것인가 제가 첫 번째 근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제 미국 증시를 보신 분들은 대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미 해군 유조선 호위라는 가짜뉴스 하나에 전 세계가 탭댄스를 쳤어요, 여러분. 게시물은 삭제가 됐고요. 백악관이 부인하자마자 상승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그대로 싹 반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기대감이 실렸다면 추가 상승을 볼 수 있었겠지만 지금 차트는요, 이 작은 노이즈에도 무너질 만큼 여러분 유리 멘탈입니다. 자, 이런 불안정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풀매수, 추세 전환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자, 심지어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5일 차트인데요. 여러분, 오늘 9시 30분에 이 CPI 발표가 나죠. 자, 그런데 이번 발표에는요, 여러분, 폭등한 유가가 안 담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하락을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나와서 지표 발표만 딱 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시장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폭등한 유가에 대한 대답, 자, 당연히 이게 다음 달 CPI에 실리겠죠. 그러면 이런 말들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지표로 인해서 상승
상승했던 것들이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유가 차트를 보시면 꾸준하게 우리가 이 고점으로 올라가다가 트럼프의 이 종전선언, 내가 빨리 이 전쟁을 끝내겠다. 그 다음 동시에 이 비축률을 내가 풀어서 제한을 하겠다. 이 나라에서 23개가 협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 그게 바로 오늘이죠. 심지어 CPI까지 터지는데 그 기대감에 이 원유값이 내려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상승을 했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장인 겁니다.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갑작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인다면 다시 한번 올라갈 거고 비트코인은 하락분을 겪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비트코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고점을 지켜주는 이러한 채널을 가지고 있고 하락분에서는 이 코로나 시절과 패닉셀장 이번 장을 빼고는 모두 다 받쳐주는 저점, 이 추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채널인데요. 자, 그럼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주봉의 하단 채널을 찍고 다시 올라가야 어떻게든 상승 채널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죠. 자, 근데 지금 봤을 때 일목구름이 어떻습니까? 이대로 올라가면 너무 두껍습니다. 그럼 일목구름의 특징을 아셔야겠죠? 일목구름의 특징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한 번에 뚫지 못한다. 대신 이런 얇은 구간에서 상승 구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얇은 구간이 지지 저항이 얕기 때문에 이때 뚫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특징 동시에 알아야겠죠? 두 번째 특징은 이 일목과 캔들의 거리, 즉 이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까이 붙이려는 습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이 단번에 올라가진 몰라도 계속해서 이 일목구름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2026년은 지금 상승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 2026년을 날봉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 이 날봉과 일목구름의 이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왔어도 단기 반등이고 횡보장을 오래 걸어야만 우리가 이 추세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추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일봉에서 다이버전스가 떠야 되는데 그 다이버전스는 이 캔들의 저점은 낮아지고 RSI의 저점은 올라간다. 그러려면 이 캔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 60K의 유동성을 먹고 57K에서 59K쯤 이런 자리에서 저점 유동성을 먹은 채로 반등을 해야만이 이 일목구름이 얇아지고 얇아지는 구간과 동시에 우리가 일목구름을 타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전 장을 한번 보면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3중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는 겁니다. 자, 일봉에서의 상승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세고요. 보통 이런 다이버전스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상승 랠리를 밟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런 지금 추세 전환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러분 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추세 전환이라 볼 수 없으며 현재 4시간 차트를 봤었을 때 우리 충분한 지지 저항 구간에서 횡보를 당기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런 상승분이 추가로 나와줄 수는 있다. 하지만 이 단기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오늘의 이슈, 역대급 이슈 2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올라가도 73K에서 한 번의 부분 익절은 나와야 된다. 그 73K가 어디다? 바로 이 부근 근처, 주봉 근처에서 한 번의 저항을 맞을 것이다. 근데 73K 전에는 이 청산 히트맵에 71K에서 또 한 번의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모두 부분 익절 하시면서 가셔야 보수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긋이 난다면 아래쪽으로 강한 투매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절선을 더욱더 명확하게 잡아놓아야 남들 다 잃을 거 우리는 덜 잃을 수 있습니다. 자, 차트는 여러분 100%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에다가 조금 더 베팅을 하되 확실하게 들어가고 확실한 자리에서 손절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 자리에서도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즉 아래쪽에 유동성을 먹기 전엔 큰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지금 우리 CPI의 결과가 그 다음 비축 분량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라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이 이 장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71K까지 이 슈팅하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자리는 휩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상승인가 하고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를 안전하게 들어가시고 싶은 분들은요. 오히려 올라와서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승분을 보는데 늦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 계속 실시간으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확실한 자리에서 한 번에 수익을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와 아마 관점이 굉장히 비슷하고 잘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는 한 번 더 제 이런 관점을 컨펌하기 위해서 이 인사이트 지표를 좀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로켓 모양이 뜨면 매수를 하고 이 셀 모양이 뜨면 여러분 매도를 하라는 뜻인데요. 자,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지금 매도를 제대로 했냐를 보는 겁니다. 자, 저 같은 경우 어디에서 매도를 했었죠? 이전 장에서도 고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매도 신호가 떴다는 건 제가 여기서 잘 팔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 방어 전략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내가 조금 더 아래쪽에서 만약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지나가서 제가 만약 여기에서 상승 다이버전스 걸린 걸 보고 저희는 여기 샀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들어와요. 잘 산 거죠. 자, 샀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자리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난 여기야.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근데 어디서 뜹니까? 셀 모양이 여기서 뜨겠죠. 하지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날 때는 셀 모양이 이런 데서도 뜰 수 있기 때문에 내 손익비가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진입가와 너무 차이가 난다면 여러분들도 재고를 좀 해봐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지표 활용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손실 방어를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지표 또한 아래쪽에서 모두 드리고 있으니 여러분 똑같이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반등장 여러분 또 성공하셔야죠. 성공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CPI와 이번에 진짜 이슈들 많이 터질 건데 저녁이 지금 굉장히 두근두근하고요. 굉장히 신중하게 세팅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상이 만들어지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지금 계속해서 저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도 오늘 밤 무리하게 들어가는 진입보다는 완벽한 자리에서만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성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통 제 스터디룸에서는 이런 온체인 지표들까지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표 한번 보면요. 지금 마이너리 CDD 침묵과 단기 투자자 손실 확대 속에서 마지막 유동성 수익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다. 자, 그 자리가 53.9K인데 자, 기관 유동성이 반응 가능 지점으로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아래 구간에 있는 유동성을 먹고 나와야 된다. 하지만 저는 53K는요. 손절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위쪽에서 올라왔을 때 저는 대응을 할 예정이고 이러한 차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지금부터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유튜브나 혹은 스터디룸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시면 그 외에도 제가 이더리움으로 또 한번 수익을 내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관점에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횡보장은 여러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는 단기적인 슈팅 자리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동장이 계속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무빙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하면서 저 또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내일 도움되는 차트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